자, 금요일 우리 잘 쉬고 있지요? 그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얘들아, 목요일날 선생님이 이 수업을 보내줬을 때 너희들이 과연 목요일날 수업을 들을지는 의문입니다. 금요일날 시간 잘 보내고, 특히 수영이 잘 보내고 꼭 금요일 안에 요 학습을 마친 다음에 일요일날 질문할 부분들을 꼭 체킹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녹화본을 보내는 거에 가장 큰 이점은 모르는 부분은 돌려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 책에 체크를 해왔다가 일요일날 반드시 질문할 것. 알겠죠? 우선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극한값이었어요. 그쵸? 극한값. 극한값이 뭐였어?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그런데 리미트 x를 a라는 일정한 수로 보냈을 때 이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것. 이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값의 결론이 알파 값이다 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푸는 방법은 비슷했어요. 기억을 하면서 한번 따라와봐. 우선 부정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정형은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가 수렴하고 그리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식을 변형한 다음에 변형해서 계산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인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다음, 분모와 분자의 근호가 있는 경우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무조건 유리화한 후에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예시를 볼게. 자,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치? 분모를 보면 x-2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한 다음 x를 2로 보내는 극한이니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숑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죠.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인수분해, 두 번째 포인트 약분,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극한값을 구한다 라는 거였어. 두 번째 예시, 근호가 있는 경우죠. 근호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유리화를 먼저 한다 그랬어. 그치? 유리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약분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대입을 하는데 약분한 다음에 정신을 잃고 다시 한번 유리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주의. 네, 그래서 대입하면 6이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무한분의 무한꼴 봤었어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무조건 결론이 뭐였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인 경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이요. 그럴 때는 극한값이 결론이 뭐였게?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나오더라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기억나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요. 그런데 밑에가 3x 플러스 5래. 근데 여기는 ax-1이야. 근데 얘가 1이래요. 이렇게 나왔어. 그때 a값 어떻게 구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봐봐. 우선 확인해야 될 게 뭐야?
확인해야 될 거는요. 우선 확인해야 될 건 x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 볼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무한이 나와. 그리고 얘도 무한이 나오죠. 너무 명확하게 무한분의 무한꼴이네.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고 했어. 그치? 분자와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x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낼 때 x분의 3x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x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a가 되고요. 여기는 x분의 1이 되죠. 결론, 뭐분의 뭐만 남아? 3분의 a만 남아. 그게 1이었어.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됐었지. 그지?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보자.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보겠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보겠다. 그게 1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a는 얼마? 3이요. 그죠? 요렇게도 풀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서 문제로 보기는 할 건데 최고차항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검은 펜 어디로 갔나? 네. 자, 옆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 두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밑에는 3x 플러스 5야. 그런데 분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래요. 얘가 이번에는 얼마로 수렴할까? 3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 봐봐. 이런 경우에 지금 a하고 b의 값을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가 똑같이 첫 번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방식으로는 대입을 해볼 거야. 무한으로 가네. 그럼 대입해봐야지. 밑에가 뭐야? 무한이네. 위에가 뭐야? 무한이네.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무한분의 무한에서는 최고차항 개수의 비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분자는 지금 1차란 말이야. 분모가 1차란 말이야. 분자는 2차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얘는 무한인데 얘는 무한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이 뭐야?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을 나누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5가 되면서요. 분모가 얘가 0이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자, 주요한 힌트는요. 얘가 뭐였어? 3으로 수렴한다는 거였어. 그치? 3으로 수렴을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 그렇지. ax의 제곱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몇 차가 되고? ax의 제곱을 통째로 0으로 만들면 최고차가 1차가 되고 그러면 3분의 b가 3이겠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 a는 얼마고요? 0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푸는 형태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렇게 첫 번째 경우처럼 쉽게 나오지 않고 요렇게 예상하는 경우로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꼭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 계속 볼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근호밖에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거는 x로 따지면 최고차항이 몇 차야? 1차라고 했었어. 루트 x의 4제곱 마이너스 b라는 말이 나오면 최고차가 얼마였어? 2차였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기억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니까 우리 복습이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반드시. 자, 다음 무한 마이너스 무한 꼴이에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뭐 이런 꼴로 변형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무한이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입니다.
근호가 있는 경우는요. 분모를 1로 보고 분자를 유리화해서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무조건 유리화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 다음 이꼴로 변형해서 극한값을 구합니다. 예시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봐봐. 지금 x가 무한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다항함수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느낌보다 묶는 느낌으로 가라. 그래서 얘를 똑같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라서 x로 묶이긴 하는데요. 최고차항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x제곱으로 묶이고 1 빼기 x분의 2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0이 되지만 결론 1 빼기 0이면 그냥 1이거든요. 1 곱하기 무한이 되면서 어떻게 돼? 무한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풀 수 있죠.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1차의 개수 얼마? 1차의 개수 1. 여기서도 1차의 개수 1. 두 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분모가 2가 되고 얘는 x의 개수 3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매번 이렇게 나누지 말고.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한 곱하기 0꼴의 극한입니다. 지금 얘는 뭐 통분 또는 유리화해서 요 꼴로 나타난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데요. 포인트는 얘를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어보긴 했었거든. x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괄호 속에 있는 요 i를 먼저 통분을 해줍니다. 요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야지만 약분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x 더하기 1인데요. 앞에 1이니까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이란 얘기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요런 형태가 되고 분자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마지막 극한값을 구하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가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냐? 요 꼴이랑 첫 번째 요 꼴이요. 그래서 0분의 0꼴이랑 무한분의 무한꼴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거든. 뭐였어? 포인트가 볼게. 함수의 극한과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gx분의 fx가 x가 a로 갈 때 알파 값으로 수렴한대요. 그쵸? 그때 만약에 분모가 0꼴인 거야.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0꼴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0분의 0꼴이 되면서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형태 기억나죠? 부정형 첫 번째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분모 또는 분자가 0으로 가면 얘는 분자가 0으로 갑니다. 이거 반드시 상관관계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x는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이 0이면 x는 a로 갈 때 gx의 값도 0입니다. 역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랑 얘는 역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언제? 수렴할 때. 요게 포인트.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대한 내용이죠. 봐봐. x가 무한으로 갈 때야. 그치? 무한으로 갈 때 수렴을 한대. 그러면 근데 그 애들이 모두 다항함수래. 그치? 다항함수래.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주긴 했었어. 그치?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무한으로 발산한다.
근데 차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개수의 비와 같다. 그 다음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0이 된다 라고 했었어요. 정리했던 거 참고하면서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문제를 풀던 거 중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빼놨었던 것 같기도 하고 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숙제가 어디까지였니? 네, 요거 풀었었죠? 요것도 요것도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었나? 네.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개념 8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지금 x가 무한으로 갈 때, 2x제곱, 밑에가 지금 분자가 2차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1로 수렴을 한대. 이건 무슨 얘기라고? x가 무한으로 가는데, 그러면 분모는 반드시 무한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을 하는 형태다? 그럼 얘는 무한꼴로 갈 거고요. 1로 수렴한다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 b가 1이란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fx는 몇 차고? fx는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이면서 그치? 그 다음에 미안해. 잠깐만. 2차 함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봐봐. 분모가 2x제곱이야. 잠깐만. 다시 볼게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2차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2란 말이야. 그럼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2x제곱 뾰로롱 이렇게 가야지. 그치? 여기도 지금 2x제곱이라는 최고차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분자도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1이 되겠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fx는 우리가 알게 된 단서가 fx는 2로 시작하는 2차 함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힌트. 요식을 볼 거예요. x가 이번에는 상수로 가네. 그치? 상수로 가고 분모에다가 뾰로롱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쵸? 아, 이거구나. 뭐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의 단서는 fx가 지금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 값이 0이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대입하는 느낌으로 f1이 0이란 얘기죠. 이거 해석해보자. f1은 0이라는 말은 뭐였어?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기억나?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한 걸 토대로 fx를 예상을 해보는 거야. fx라는 아이는 최고차항이면서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a 이렇게 두면 되겠죠. 왜? 2차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식에 대입하는 게 좋아요. 요 식이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죠. 이거 분의 2 x-1 x 플러스 a가 되고 약분하면서 대입해보자.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a가 되네요. 얘가 얼마래? 2래.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풀면 혼나는 거야. 그치? 2 더하기 2a가 6이므로 2a는 4가 되고요. a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fx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공간에다가 풀이해 줄게요. 그러면 f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x-1 그리고 x 플러스 2란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f2 값을 물어봤으니까요. 2를 대입하면 f2는 2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면서 8이 되겠죠. 그죠? 요게 결론.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요 화면 녹화 기능을 처음 써봐서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번 계속 가볼게. 되도록 메모를 활용을 하도록 하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9번인데 얘들아, 함수의 극한과 대소관계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줬거든. 자, 봐봐. 옆에 메모장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베타라고 서로 수렴할 때예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때 알파와 베타는 모두 실수입니다. 이렇게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만약에 작아. 그러면 알파의 값은 베타의 값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그래프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fx라는 함수는요. 예를 들면 x의 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란 함수가 있어요. gx라는 함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보자. 그래프를 좀 예쁘게 fx는 어떻게 그려져?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져? 꼭지점이 1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여기는 1이 됩니다.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y는 gx, 얘는 y는 fx.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우선 조건은 맞아. 조건이 뭐였어? 우리가 전제로 한 조건이 뭐였냐면 fx가 gx보다 작다일 때 이 극한값이 이렇게 되나요?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한번 어떤 수로 보내볼까? 0으로 보내볼게. 그러면 극한을 구해보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fx 값 얼마죠? 0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의 값을 구해봤더니요.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때. 보내보자. 요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네, 1로 가게 되죠. 그죠? 1로 가게 됩니다. 자, 결론. 지금 fx와 gx를 봤을 때 함수 자체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 얘가 작았어. 그치?
작았더니 이 알파 값이 베타 값보다 작네. 그치?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할 거 같을 수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또 다른 자, 두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어. 보면 fx는 gx보다 작을 때 알파와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시켜주려는 거거든. 자, y는 gx라는 그래프가요.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x가 0이 아닐 때는 x제곱이고요. x가 0인 경우에는 1에 수렴한다. 이게 gx 그래프야.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다 라고 할게요. 얘를 똑같이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럼 fx 구해보면 1로 가고 1로 가니까 0이 되죠. 그리고 gx도 볼게요. gx도 봤더니 얘는 함수값이 아니야. 주의하라고 했지. 0으로 가까이 가면 0이 돼요. 그쵸? 어때요? 둘이 같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지금 등호 부분 때문에 한참 설명한 거거든, 얘들아. fx가 첫 번째 명제가 뭐라고? fx가 gx보다 작으면 이때의 알파 값은 베타 값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 과연 샌드위치 정리가 무엇이냐?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 값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베타 값이면 알파와 베타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이거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함수 hx에 대하여 fx랑 gx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야. hx가 이렇게 되고 알파하고 베타가 만약에 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hx의 값도 알파에 수렴합니다. 이게 결론이야.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g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대요. 맞닿아 있어. 그래서 얘를 요 지점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얘는 y는 gx, 얘는 y는 fx예요. 그래서 a로 보낼 때 이 수렴하는 값이 알파인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런데 요 사이에 지금 전제 조건 자체가 요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있대.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치자. 얘가 y는 hx라는 함수야. gx보다는 작고요. fx보다는 위에 있죠. 그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gx 함수가 지금 a로 가까이 갈 때 알파에 수렴하고 fx라는 함수도 a로 가까이 갈 때 알파에 수렴을 하니까 당연히 중간에 끼어있는 hx라는 함수도 극한값을 a로 보내보면 당연히 알파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라는 건 거야. 그래서 얘를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있다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한번 문제를 볼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개념 익힘 9번인데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오른쪽에다가 풀게 얘들아. 너무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오류가 나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래요. 그때 x를 무한으로 보내면
그때 값이 얼마일까요? 요거를 지금 물어봤어. 그치? 우선 이렇게 분수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분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를 확인해야 돼? 반드시 분모, 요걸 적용했을 때 분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치? 어떻게 되니? 무한이 되네. 그치? 그러면 얘의 값, 극한 값이 주어지려면 얘는 무한분의 무한꼴이 되겠지. 아마도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인가 보다. 요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2x의 제곱 플러스 1과 2x의 제곱 플러스 3 사이에 fx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는 뭐야? 지금 0,1이니까 요 정도 그래프,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얘. 그리고 플러스 3이면 여기가 3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 이렇게 될 거야. 너무 그래프가 네. y는 2x제곱 플러스 3. 여기가 3.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1이라고 치면 y는 2x의 제곱 플러스 3. 폭은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 그림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fx가 있대요. 이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fx가 있는 거야. y는 fx. 이런 상황인 거야, 얘들아. 그런데 지금 x를 무한으로 보낸대. x를 무한으로 보낼 때 무한으로 보내면 사실 이쪽이거든요. 그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fx는 무한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얘들아? 무한분의 무한꼴의 값을 구한다 라는 거는 뭐였지? 뭐였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였어. 그런데 fx가 지금 최고차항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fx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조건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3. 얘의 양변을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을 해서 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준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에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갈 때를 취해주면 형태가 똑같아지잖아. 그치? 따라와봐.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을 나눌 거야. 뭐로? x제곱 플러스 1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가장 좌측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맞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극한을 취해주면 얘가 x는 무한으로 갑니다. 또 얘가 x는 무한으로 갑니다. 또 얘는 x가 무한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무한으로 갈 때의 이 값을 구하고자 하는 값의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좌와 우측에 있는 부등식에서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극한값을 먼저 따져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봤더니 뭐야? 오호, x제곱 똑같고요. 얼마? 2가 되겠죠. 우측도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 동일하고 개수비니까 2예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이 아이도 반드시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2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요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마플 개념 익힘 10번입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에 풀이를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그림은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 gx라고 주어졌네? 그지? 그때 g5를 구하라 그랬고 gx 그래프는 지금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식의 단서는 여기에 있어. 그지? 단서를 반드시 둘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씩 볼게 한번. 우선 첫 번째 단서를 볼게요.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좌극한 1의 값을 구했는데 gx분의 fx의 값이 12분의 1입니다. 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좌극한으로 보냈을 때의 fx 값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1로 좌측이래. 그치? 그러면 1을 딱 기준으로 해서 어디 보라고? 좌측이니까 왼쪽에서 오세요. 이 뜻이잖아. 그럼 얼마야? 얼마? 2분의 1에 가까워지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gx가 지금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g1은 0이 아닐 거야. 그치? 그렇니? 지우개. 값이 수렴을 하고 있어서요. 즉 1이 0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 자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x가 1 자로 갈 때 gx의 값이 12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값을 구한 거야.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그치? 그럼 2분의 1 나누기 네모가 12분의 1입니다. 얼마겠어? 리미트 x가 1 자로 갈 때의 gx의 값은 6이겠죠. 그렇습니까? 그쵸?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네, 맞죠? 자, 이제 볼게. 계속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지웠거든. 혹시 몰라서 봐봐. x가 1 좌로 갈 때 다시 fx 나누기 리미트 x가 1 좌로 갈 때 gx의 값이 12분의 1이라고 나왔고요. 지금 좌극한 1의 값이 f1 좌극한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봐서 알았거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나누기 네모는 12분의 1의 형태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나누기 1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는 6이 되겠죠. 너무 너희들을 우습게 봤니? 혹시 몰라서.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네모가 뭐야? 리미트 x가 1 좌로 갈 때의 gx의 값이 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도 되지만 그냥 바로 단서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g1이 6이겠구나. 그러면 gx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6이겠구나 라고 단서로 바로 써놓고 시작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두 번째, 리미트 x가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이 2fx-1분의 gx-1이 -6이라고 나왔어. 여기서도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서 봤더니 이번에는 이 우극한 fx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우측이니까요. 이렇게 가란 얘기,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얼마에 도착을 합니까?
2에 가면 어떻게 돼? 2의 우극한 fx는 2분의 1이죠. 그죠? 얘도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u 2 곱하기 얘는 2분의 1이 돼. 마이너스 1분의 gx-1은 마이너스 6인 상황이에요. 자, 봤더니 얘들아 봐봐. 계산해봐. 얼마야? 1 빼기 1은 0 됐네. 근데 얘가 수렴하네. 그럼 어떻게 가자고? 0분의 0꼴이겠다 라고 예측하기로 했지. 0분의 0꼴이겠구나. 즉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이므로 우리는 분자도 0으로 보내야겠구나. 이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분자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g 2 빼기 1이 0이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얘를 적용하겠습니다. gx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하면 g2가 1이라는 얘기니까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단서가 얘들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치? 그럼 1번하고 2번은 이제 연립하는 건 괜찮죠? a 더하기 b가 5라는 거,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두 개를 연립해서 빼면 마이너스 a는 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아이고 빼네요. 미안해. 이런 실수를. 마이너스 a는 8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대입을 숑 하면 얼마? 1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gx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5의 값을 대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5를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40 더하기 1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자, 요거는 너희들 교과서에서도 다루는 문제거든.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 여기에 있죠. P에 대해서 P와 O를 지나고 y축 위에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아, 점 Q가 중심이구나. 그치? 그리고 P가 곡선 y는 x제곱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Q는 0,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얘들아 P를 원점으로 보내려면 P를 좌표화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좌표를 t를 쓸게요. 얘는 t의 제곱을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q의 좌표도 한번 미지수로 둬볼게요. 얘를 a라고 하면 q의 좌표는 0,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P의 점을 원점으로 보낼 때 Q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점 Q랑 점 P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지 T를 0으로 보낼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우선 T와 A에 관한 무슨 식? 관계식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관계식을 구해야겠다라는 걸 먼저 찾아야 돼. 그럼 관계식 어떻게 찾을까? 3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누군가 맞췄을 거야. 그치? 왜? Q는 중심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까지의 거리가 왜? 같아. 왜? 반지름이니까. 그치?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은 서로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t와 a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포인트를 파악을 했으면요. 지금 서로 반지름의 길이는 같습니다 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건데 반지름 어떻게 구해요? q라는 좌표가 0,a라고 뒀어요. p라는 좌표는 t, t의 제곱이라고 뒀지요. 그죠? 그러면 OQ와 QP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지금 두겠다는 거거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요? OQ 어떻게 됩니까? 0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QP 어떻게 됩니까?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변의 루트 없애고요. A의 제곱은요.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A T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면서 A 제곱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T의 제곱으로 양변을 모두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정리를 하면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그치?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그치? 4제곱입니다. 네, 4제곱이죠. 어쩐지 이상해.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A와 T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2AT의 제곱은 T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T의 제곱으로 나누면 2A는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됐니? 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어, 얘들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이 점 P를 이렇게 원점으로 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T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T의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때의 X의 값이 T니까 T가 원점으로 가까워집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를 아니 미안해. X가 아니라 뭐를? T를 0으로 가까이 보낼 건데 그게 뭐야?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A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왜? A랑 얘랑 똑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보내볼게요. 얘를 0으로 숑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결론 T를 0으로 보냈더니 0, 얼마?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A가 2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결론 답은 A의 값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A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진입한다는 우리가 수능 대비용으로 남겨두고요. 극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속 수업은 선생님이 또 따로 만들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잘 공부하면서 복습하도록 합니다.